먼저 한준호 단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TF 한준호 단장입니다. 최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사건의 진상을 밝혀낼 증언과 증거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건과 관계가 없다라는 주장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통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검찰의 공소 사실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수사와 재판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검찰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공소 사실을 전부 인정해왔던 김성태 전 회장의 말까지 바뀌었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을 범인으로 몰아간 그 근거가 도대체 무엇인지 검찰은 국민 앞에서 솔직하게 답변을 해야 합니다. 이 돈을 받았다는 북한의 인물에게 진상을 따져 묻기 어려우니 검찰이 그 틈바구니를 파고들어서 사건을 날조한 것은 아닌지 규명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우리 TF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 프레임이 매우 왜곡되어 있다는 점을 국민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또 이 프레임을 강화하는 데 일조했던 엄용수 전 쌍방울 회장 비서실장의 위증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과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사실에 대해서 함께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읽겠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왜곡된 공범 프레임의 진실을 밝혀야. 최근 보도에 따르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법정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이는 그간 검찰과 일부 언론이 만들어 온 이재명 지시 공범 프레임을 뒤흔드는 중대한 발언이자 사건의 실체를 재조명해야 할 중요한 계기입니다. 왜곡된 사건 인식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동안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지시하여 쌍방울이 북한에 송금했다는 식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이는 지금까지의 검찰 공소장, 언론 보도의 주된 서사였습니다. 법정에서 확정되지도 않은 주장을 마치 기정사실처럼 전달하면서 주범과 공범 관계를 전제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직접 지시하고 김성태와 이화영이 그 공범으로서 실행했다는 사건 서사의 틀을 믿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기간과 민주당 당대표 시기 내내 이러한 프레임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11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뒤 김성태 전 회장은 기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저한테 뭘 하라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소통하거나 지시를 받은 적 없다. 나도 들은 게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이 법정에서 밝힌 입장과도 일치합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이화영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는 인정하지만 이재명과의 공범 관계는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즉 검찰이 주장한 김성태, 이화영, 이재명의 공범 구조 중 이재명 고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당사자의 직접 진술이 공개된 것입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변명 차원이 아니라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지시로 경기도와 쌍방울이 북한에 송금했다는 사건의 법적, 사실적 틀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내용입니다. 제보된 엄영수 전 비서실장의 위증 의혹입니다. 이와 관련해 저희에게 또 다른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제보는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왜곡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더욱 짙게 만듭니다.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엄영수 전 쌍방울 회장 비서실장은 2024년 10월 국회 청문회에서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관련한 증언을 하였습니다. 지난해 10월 3차 청문회 당시 오전에는 출석하지 않았다가 오후에 느닷없이 출석해 저희가 500만 불을 대북 송금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마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위해 이재명 지사의 지시를 받아 이화영과 김성태가 이를 행했다는 공범 프레임과 정확히 일치하는 증언이었습니다. 엄영수 비서실장은 그 증언한 날 술 한잔 사달라며 서울시내 모 총경급 경찰서장을 압구정동 국민은행 지하 모 주점으로 불러내 접대부 3명, 국악인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며 마치 청문회 위증으로 스타가 된 양 떠들어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핸드폰에서 인터넷 기사를 검색해 자기들끼리 돌려보는 등 스타가 된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술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들이 술자리에서 나눈 이야기는 충격적입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어떻게 해요? 라는 접대부의 질문에 회장님 이하 위증 관련자 모두 다 외국으로 도망가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고, 대북 송금은 우리 그룹의 사업을 하기 위해 달러를 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북측으로부터 받아온 계약서만 몇 가지 된다며 취중에 자랑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이후 위증 증언에 대한 보답인지 엄영수 씨는 그룹 감사팀장에서 대표이사로 발령나고 축하의 문자 메시지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2019년 쌍방울 비서실장으로 임명되어 같은 해 12월 비비안 인수 후 대표이사로 발령났다가 곧바로 해고되었고 이후 청문회 위증 의혹 이후 다시 대표이사로 복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적은 그의 국회 증언의 진실성을 강하게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검찰의 공소사실 기초가 되는 공범 관계는 이미 당사자인 김성태 전 회장 본인의 입과 국회 청문회 직후 엄영수의 말에 의해 부정되었습니다. 게다가 핵심 증인의 위증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이를 방치한다면 대북 송금 사건은 정치적 의도와 거짓 증언이 결합된 조작 사건으로 굳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국민은 허위 서사 속에서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고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검찰권 남용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위증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주십시오. 검찰과 특검은 엄영수 전 비서실장의 청문회 발언이 거짓이고 허위였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즉시 착수해 주십시오. 공범 프레임에 대해서 재검증해 주십시오. 김성태 전 회장의 공범 부인 발언을 토대로 검찰의 기소 논리를 재점검하고 진술 세미나 등을 기획한 자들이 누구인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정치 사법 개입을 차단해 주십시오. 사건 왜곡과 정치 조작에 개입한 모든 세력을 찾아내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정치 권력과 사법 권력이 결탁해 만들어낸 정치 공작 의혹 사건입니다. 진실은 은폐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이 바로 조작된 프레임을 깨고 국민 앞에 사실 그대로 드러내야 할 때입니다. 2025년 8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 1동